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는 김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자, 굉장히 답답한 한 주가 아니었나. 특히나 마무리가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피로했고 지금 저도 굉장히 지쳐 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 주린이 분들, 그죠? 주식을 처음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포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었던 금요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이제 그 고민을 나누다 보면 해결법도 생길 것이고, 또 그 해결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종목을 새롭게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최근에 이 지수가 생각보다 가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리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최보 학생이 해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꼭 그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저도 요새 굉장히 바쁩니다. 시장이 지금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장중에 여러분들의 다수의 질문을 100% 대답을 드리진 못해도 제가 늦게라도 확인이 되는 대로 대답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한 주의 시장이 어땠는지 직면해야 되겠죠. 그죠? 시장이 어땠는지를 확인을 해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을 더 살 거냐,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를 할 거냐, 그것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한 주의 시장을 우리 최보 학생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준비해 왔다고 하니까요. 우선은 시장 브리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우리 김쌤, 김태정 대표님과 1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이번 주 시장 분석을 통해서 또 다음 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도 저희가 짜드릴 거고요. 또 전체적인 전략만 짜드리면 아쉬우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서 또 개개인에 꼭 맞는 맞춤형 전략까지, 개개인에 꼭 맞는 전략까지 짜드릴 거니까요. 저희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블라인드 종목 한 가지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블라인드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더 알차고 유익하게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QR코드 화면 하단에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휴대폰 카메라만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김쌤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방송 중간에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사전 선정된 분이 끝나고 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신청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번 주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1.24% 하락한 3,202.3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5월 28일 3,188.73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고요. 지난 6월 말보다는 무려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 SDI가 3.14%나 내렸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도 떨어졌습니다. LG화학은 0.84%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1.24% 하락한 1,031.1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과 HLB는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의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조 2,548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184억 원과 5,713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이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전일 대비 0.63% 하락한 7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지키긴 했지만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상황이 썩 녹록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샤오미가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또 3위인 애플 역시 이 하반기 아이폰 신형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서 경쟁 구도는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비롯한 경쟁사보다 글로벌 반도체칩 부족에 따른 타격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스마트폰 출하 규모는 삼성전자가 점유율 19%입니다. 1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성장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부품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도, 베트남 등 주요 시설의 가동이 축소된 여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에 따른 타격을 삼성전자가 더 크게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요 지역에서 공급난이 일어났고 또 낮은 재고 등에 직면하면서 회사 성장 잠재력이 다소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내달 공개 예정인 신형 폴더블 폰의 하반기 승부수를 걸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인도와 한국 등으로 공급을 유연화하고 또 추가 공급처를 확보하면서 7월 안에 정상 운영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와 애플의 추격에 삼성전자가 잘 대응하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분기 부진을 털고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섰고요. 반도체의 영업이익이 7조 원 가까이 이르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끌어올렸는데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만큼 하반기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메모리 사업이 서버와 PC용 중심으로 수요가 강세를 보여서 예상치를 웃도는 출하량을 기록했고 또 D램과 낸드 모두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진 덕을 봤다고 평가하면서 첨단 공정 비중 확대로 원가가 절감되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D램은 모바일에서 스마트폰 주요 생산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부품 공급 부족의 생산 차질이 발생해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서버용 D램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도 했고요. 또 CPU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서버 고객사들의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클라우드용 데이터 센터들의 수요도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PC용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집콕 트렌드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TV와 셋톱박스 등 소비자용 제품 역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편입니다. 이 4K 콘텐츠와 스트리밍 트렌드 확산으로 고용량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보복 수요 덕분에 가전 부문 역시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릴 만한 이슈도 있었지만 코스피 최고 대형주인 만큼 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도 앞으로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의 수급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42억 원과 1,241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개인이 2,582억 원 사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존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골프존의 주가 전일 대비 3.23% 상승한 15만 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와 그에 따른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곳인데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경기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면 스크린 골프는 또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신규 가맹 호조를 지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들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놀랍지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골프존이 영업시간 규제를 받긴 했지만 또 신규 골퍼를 유입하고 소수 인원이 즐기는 이 스크린 골프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2월부터 라운드 수가 오히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증가에 따라서 시스템 하드웨어 판매도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만약 내년에 정상적인 야외 레저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스크린 골프에 친숙해진 골퍼들이 실적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견조한 골프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의 흐름, 그리고 골프 관련 기업들의 주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김쌤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장 분석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분석을 통해서도 저희가 다음 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는 종목 상담도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종목 상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장중에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노란톡에 참여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저희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 굉장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어제 미국 시장은요, 우리나라 시장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시작하기 전 1시간 전부터 굉장히 좋지 못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이제 계속해서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좋을 것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요. 장이 시작과 함께 중반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의 폭이 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조정이라 할지라도 저는 월요일 날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최근에 보면 중국, 우리나라, 일본 다 각기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 유럽 모두 다르게 움직여요. 예전 같으면 미국이 강하면 유럽도 강하고 중국도 강하고 우리나라도 강하고 미국이 약하면 유럽도 약하고 중국도 약하고 우리나라도 조정이 오고 이러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약 2주 전부터는요. 각각 나라의 개별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번 한 주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주 초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중화권 시장의 계속적인 조정 때문이었어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 시장이 이번 주 동안 거의 8% 10% 빠질 동안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폭을 보면 거의 빠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견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어제 미국 시장, 특히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이제 밀렸었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라든지 혹은 미국과 어떤 다른 나라의 무슨 무역 충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몇 개의 기업이 시장 기대치보다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 2주일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가장 두려운 게 뭐였죠? 첫 번째, 금리 인상 속도. 두 번째, 테이퍼링에 대한 규모 축소. 맞죠? 아무래도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연준에서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기대치를 높여본 것보다 좋지 못한 실적이 나왔으니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릴 만한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이 올지라도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흐름이 다음 주에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빠르게 좀 정리를 드리려 해요. 오늘 한번 종목 상담을 올려봤더니 받고 싶으신 분도 올려달라고 해봤더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그만큼 지금 고민에 대한 종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빠르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으니까요. 자, 최보 학생이 5개 종목을 일단 먼저 선정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 한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조금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동일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김쌤이 담아드리고 싶은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방송 1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장중에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우리 김쌤과 함께 투자 전략,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또 변화하는 장의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김쌤, 방송이 끝나고 나서 놓치면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쌤과 투자 생활 계속해서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종목 상담 5분을 사전 선정해 왔는데요. 이분들의 종목 상담이 빠르게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노란톡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선정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노란톡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선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선정되신 분, 첫 번째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닉네임 주주리님입니다. 종목명 한국화장품 매수가 13,500원 비중은 10%인데요. 쌤 저도 하나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선정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굉장히 세심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리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화장품 섹터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방향성이 정말로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아요. 자, 지난주에 LG생활건강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조정의 폭이 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문의 주신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큰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자, 화장품주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또 관심을 받을 만한 분명히 산업과 섹터였는데 왜 종목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체크를 드려보면 일단 중국 쪽에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K뷰티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는 오프라인에서 팔든 온라인에서 팔든 길거리 어디에서 팔든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냐면요. 중국 자체 내의 제품들도 우리나라 K뷰티 이 품질의 퀄리티에 맞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국 소비자들도 굉장히 이제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 중에 가격이 조금은 저렴한 자국 브랜드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K뷰티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라인업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중국 시장에서의 온라인 판매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아직까지는 빠르게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의 폭이 깊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국 화장품은 이렇게 좋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화장품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게 바로 잉글우드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블라인드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요. 네,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이러한 종목들은 추세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아니 그러면 이 종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 화장품 그리고 지난주에 떨어진 LG생활건강은 무슨 차이냐? 결국 이제 판매하는 나라에 따른 차이가 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전통적으로 이 화장품지에 속해 있던 기업들은 중국발 매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가져온 상태예요. 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쇼핑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미국의
계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쇼핑하시는 소비자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 시장에 먼저 진출한 화장품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점유율을 뺏기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주가의 조정의 폭이 무서울 정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10,000원까지도 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혹은 코로나 완화 기조가 나오면 가장 빠르게 또 반등해 줄 수 있는 거, 기업들의 실적보다도 그냥 테마 자체, 그냥 섹터 산업 자체가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화장품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한국 화장품은 손절을 생각하시기보다는 10,000원 이하에 내려올 때는 지금 현재 10주를 가지고 계시다? 그럼 똑같이 10주를 사서 평단을 낮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화장품주들은 그래도 코로나19 완화 기조에 가장 빠르게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손절은 아직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되 10,000원 이하에서의 추매, 지금 추매 아닙니다. 10,000원 이하에서의 추매를 한번 하셔서 평단을 확 낮추신 다음에 매수가 평단 위로 올라올 때 절반을 매도하시고 그 이상 뭐 15,000원, 17,000원 좀 높게 목표가를 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10,000원 이하에서의 추매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하게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은 지속적인 대화를 노란톡에서 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도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미치겠다님입니다. 아유, 많이 속이 좀 상하신가 봐요. 종목명 엑세스바이오, 매수가 35,000원, 비중은 40%입니다. 우리 김쌤께 미치겠다님의 고민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 고민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엑세스바이오가 포함되어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아닌가 싶어요. 저의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뷰는 지난 3개월 동안 동일합니다.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엑세스바이오의 차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진단키트의 대장이라고 했었던 시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죠. 시젠, 수젠텍, 그죠? 그리고 랩지노믹스. 자, 그런데 랩지노믹스까지 한번 볼게요. 자, 희한하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시젠이 지금은 제일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움직였던 수젠텍은 애매하고요. 마지막에 움직였던 랩지노믹스는 희한하게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움직였었던 엑세스바이오도 더 올라갈 것 같은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엑세스바이오를 그죠? 이거죠.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단키트가 잘 팔릴 거긴 해요. 잘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편의점이나 약국에 정말 손쉽게 사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그 시기까지 도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전문가님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작년, 자 볼게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거 볼게요. 작년 6월, 7월, 8월 이미 4,000원, 5,000원이었던 기업을 5만 원까지, 6만 원까지 선반영을 시켜서 끌어올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팔린다 하더라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참 높았었던 그 가격대까지는 절대 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에 오면 욕심 없이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럼에도 너무 아깝다, 이거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세요. 괜히 그 종목을 가지고 가셔서 5%, 10%, 15% 보려다가 쭉쭉쭉쭉 내려왔을 때 손절 못하면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의 매도를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대로 가져가되, 만약에 다시 내려왔을 때는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시젠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이미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종목 상담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잘 맞춘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또 주가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 여기에 그렇게 많은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들 매수가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매도 못하신 분들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땐 더 많다. 왜? 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까지 나왔는데 와, 이거 진짜 한번 또 고점 돌파하겠다. 그런 생각에 매도를 못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3%씩 5%씩 그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며칠 지나면 또 매수가 대비 10%의 조정의 폭을 보게 됩니다. 계좌에. 그러면 한번 매수가에 왔던 종목이 다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간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있을 때보다 더 못 팔게 돼요. 사람 심리상. 그러다 보면 희망 고문만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아, 그때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팔 걸. 그 후회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젠보다는 지금 랩지노믹스라든지 랩지노믹스 볼게요. 그리고 문의 주신 엑세스바이오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더 간다? 더 가면 아쉬울 수는 있어도 저는 매수가에 오면 정리부터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 엑세스 바이오 진행해 봤습니다. 미치겠다님께서 좀 많은 조언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주린이님입니다. 종목명 신일전자, 매수가 2,716원, 비중은 11%입니다. 우리 주린이님의 고민도 김쌤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매도해야 됩니다. 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신일전자. 특히 계절주 테마를 붙으신 분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이야기. 날씨가 더울 때 움직이면 그 종목을 언제 사야 되겠습니까? 덥기 전에, 더워지기 전에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참 더워질 때 사잖아요. 그러면요, 먹을 폭,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저녁에 방송 오면서 느꼈는데 며칠 전보다는 그래도 날씨가 많이 수그러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또 됐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저녁에 저도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진짜 못 있을 정도였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금은 많이 온도가 내려온 상황. 그러면 여름 폭염 때문에 올라왔던 계절주들은 당연히 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나오려면 지난주보다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야 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열대야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신일전자 같이 계절적인 종목을 볼 때는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겨울에 사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계절 종목을 가지고 포트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야지라는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다. 물론 뭐 신일전자라든지 뭐 이 전기 제품을 파는 기업들 중에 파세코처럼 특별한 이슈, 작년에 뭐 캠핑 붐이 일면서 그 난로가 굉장히 또 핫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계절적으로 매매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름 계절주는 겨울에 사둬라. 겨울 계절주들은 여름에 사둬라. 이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 종목에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벼운 비중만큼만 그냥 한 포트 한 켠에 그냥 매수를 해놓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절적인 이슈로 붙었어요. 그런데 계절적인 그 더 강한 테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는 신일전자는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신일전자의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향후의 성장성이 좋지 않아서 매도가 아닌 거예요. 신일전자 선풍기하고 서큘레이터 엄청 많이 팔아요. 그런데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상담 신일전자 이어가 봤습니다. 신일전자뿐만 아니라 기타 계절주에 대한 상세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선정되신 분 알아보기 전에요.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도 검색어 입력과 동일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전 선정되신 분들 딱 2분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노란톡에 올라오고 있는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 이 시간에 최대한 많이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장중에도 계속해서 시장 대응 방법, 투자 전략들, 또 변화하는 장세에 맞춘 다양한 투자 정보들, 종목들까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더 활발하게 우리 김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입니다.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힘샤님입니다. 종목명 DL이고요. 매수가 97,810원, 비중은 20%인데요. 유유 사연 남겨주신 거 보니까 좀 좋지 않은 상황이신 것 같은데 우리 힘샤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DL 좋은 기업입니다. 네, 좋은 기업인데 주가는 지지부진해요. 그렇다는 것은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 일단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는요. DL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가장 대장은 효성그룹주들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후발주로 움직이는 DL과 같은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기관의 수급이 좀 의미 있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물론 차트 기준으로 이평선 이야기 혹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쉬울 수는 있지만 그 회사 기준의 본업의 가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만약에 DL을 포함한 전체적인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주가가 부진해요. 그러면 당연히 DL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도를 하는 게 좋죠. 자, 그런데 반대로 석유화학 부분 굉장히 좋은데 DL이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가져가는 게 정말 특별한 악재, 뭐 오너리스크라든지 뭐 증자 이슈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에는 더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L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뭐 욕심을 내셔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에 DL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7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잖아요. 상승할 때 더 강하게 1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의 종목을 빠르게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종목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메신저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방송에서 제가 못다 해드리더라도 노란톡 메신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올려주시고 자, 저희는 잠시 물 한 잔 먹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한 가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시해 드릴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요.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선정된 분들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실시간 선정 첫 번째 분입니다. 닉네임 김군님. 종목명 SK이노베이션, 매수가 27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요. 김쌤께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보면, 사실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3사 하면 빠짐없이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가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세 번째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순서는요, 중요도 순서가 아니고 그냥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순서니까 그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일단 이 세 기업이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안에서 사실 전기차 배터리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SK이노베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의외죠. 단순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로 인해서 향후의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올랐어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부는 전기차 배터리 쪽이 아니고 정유, 화학 이쪽이었습니다. 정유화학 부분이 SK이노베이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요, 거의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서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이 만약에 정유화학 사업부에 대한 실적 부진이라고 한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정유화학에 따른 이 실적 부진보다는 그냥 전기차 관련주들과 엮이면서 차익 물량이 나오니까 섹터의 조정과 함께 SK이노베이션도 조금은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절하시기보다는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사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량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가긴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비중을 너무 한 곳에 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은 긴 호흡 관점으로, 장기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들 있잖아요. 조금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거의 많이 안 움직였어요. 대신에 첨보, 그죠?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굳이 따라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조정은 필수 불가결하게 나오니까요. 그 조정을 기다렸다 사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만약에 전기차 관련주에 관심이 있는데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을 사시려면은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도 계속 강조했었던 기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코스모화학. 이 종목을 오히려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주봉 볼게요. 많이 안 올랐어요. 자, 지금은요, 굉장히 투자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같은 섹터 안에서 이미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수익권인 사람들이 많겠죠.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현금을 가지면 그 섹터 안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현금을 조금 매매를 해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코스모화학 이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종목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우리 김군님께서 노란톡에 와 감사해요 남겨주셨는데요. 큰 도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선정되신 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레몬님입니다. 종목명 AP 시스템이고요. 매수가 32,000원, 비중은 18%인데요. 손절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김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OLED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AP 시스템,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LG 디스플레이, 아나패스, 덕산 네오록스, 이런 OLED 기업들은요,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업황 환경들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제 노트북,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폰, 혹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TV도 이제는 앞으로 모두 OLED 패널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러면 당연히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가장 이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았던 수요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노란톡에서 장중에 틈틈이 김쌤이 봐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 또 다음 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던 바로 우리 김쌤의 픽입니다. 우리 블라인드 종목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힌트 한 가지를 들고 왔으니까요. 제 힌트를 들으시고 종목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쌤께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충분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이 종목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쌤께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이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지막 종목 상담할 때 OLED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좋게 이야기한 만큼 당연히 AP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분들 중에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OLED와 관련이 있는 기업. 자, OLED가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은 또 모바일 사업부. 자, 올해 상반기에는요, 모바일 사업부를 제외하고 봐야 될 섹터가 너무 많았어요. 그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해운, 운임.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삼성전자 제품이 좋냐, 애플 제품이 좋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서로 사진 찍어서 이번 모델은 애플사의 화질이 더 좋다든지 이번 모델은 삼성사의 그립감이 더 좋다라든지 이렇게 이 모바일에 대한 평가라든지 모바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모바일 그 산업을 제외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이제 다가오는 3분기, 4분기에는 애플사에서 삼성사에서 또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가 오히려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거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사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또 반격할 만한 무엇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이면서 OLED 관련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한번 드려보고요. 자, 이 블라인드 종목의 가장 백미죠. 최보 학생의 힌트를 제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노란톡 오픈 채팅만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동일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김쌤과 다양한 정보들, 종목들 또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에 대한 힌트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좀 직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시기에 딱 맞는 힌트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김쌤의 이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말만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그런데 김쌤이 요새는 좀 맞춰주시는 확률이 좀 높아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 혹시 오늘 저녁에 TV 보셨나요? 봤죠? 보셨나요? 네. 그럼 TV에서 이 굉장히 지금 이 포털 사이트에서 핫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겠나요? 올림픽, 그렇죠. 올림픽 그렇죠. 무슨 경기를 했을까요? 양궁.
양궁을 했습니다. 바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안산 선수가 그렇죠. 또 혼성 단체전, 여자 단체전을 이어서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이 안산 선수가 개인전을 이 경기를 할 때는 혼자 활을 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혼성 단체전 그 김재덕 선수와 함께 할 때는 팀을 이뤄서 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펜싱 팀도 메달을 땄다고 해요. 또 남자 에페 대표팀이 이 최초로 남자 에페 그렇죠. 최초로 메달을 땄는데 동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네. 동메달도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이 남자 대표팀 에페도 이 함께하는 단체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쌤 표정이 전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김쌤과 저도 지금 한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좀 맞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단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단체로 좀 이 행동을 하고 또 빼놓은 게 있네요. 또 어제 야구 경기도 했습니다. 야구도 또 단체전입니다. 이 단체의 장점은 뭐냐면요. 바로 서로 이 장점도 시너지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제가 혹시 잘못하면 김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단체전을 할 때 또 여자 선수 안산 선수가 잘 못했다 하면 김재덕 선수가 또 잘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멘트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김쌤께 아나 여기 있다 멘트 패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안산 선수 너무 잘했지만 예를 들면 안산 선수가 한 7점을 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김재덕 선수에게 다음 눈빛으로 아나 여기 있다 패스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구도 또 누가 실수를 했으면 아나 다음 타자 패스 그렇죠. 할 수가 있죠.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네, 일단 이해가 갔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블라인드 종목을 준비해온 것을 다른 종목으로 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오늘의 힌트. 혹시 김쌤이 좀 예측하셨던 제 힌트를 듣고 예측하셨던 종목이 또 있을까요? 아니, 아예 이거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단어가 오. 생각이 안 났어요. 제 창의력이 이 네. 정도입니다. 일단 오늘의 이 최부 학생의 힌트를 듣고 많은 분들이 얼마만큼 맞춰주고 맞춰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지금 좀 봐도 될까요? 네네, 한번 네, 봐주시죠. 지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린이님 아나패스 남겨주셨는데요. 아주 어려운 힌트를 들으셨는데 이렇게 이 정답에 가까운 정답을 남겨주시다니 우리 세마 부탁해님도 아나패스 남겨주셨고 은정님 백선님 크크 아이고 우리 김구님도 아나패스 사과나무님도 보리님도 아나패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CBK님도 아나패스 우리 주주리님 혼자 감을 못 잡고 계세요. 아나패스인가요? 남겨주셨는데 다른 분들 다 지금 확신을 하고 계십니다. 아점님께서 아나패스 남겨주시고 박세님 다른 분들 다 아나패스 남겨주고 계신데 설마 아난티는 아니겠죠? 남겨주신 분들 우리 김쌤과 굉장히 비슷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제이님도 네 패스 아나패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깔끔하게님께서 와 센스 짱입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힌트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혹시 올림픽이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제가 다음 주에도 우리 대표팀이 좀 선전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대표팀의 메달과 관련된 힌트를 또 준비해 오도록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댓글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백선님, 우아겠습니다. 힌트가 기대돼요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찐주님도 아나패스. 네, 여러분 오늘의 종목 너무 쉬웠습니다. 아나패스고요. 우리 김쌤께 마무리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양궁 이야기할 때는 물음표, 펜싱 이야기할 때는 이거 뭐지? 그러다가 아마 마지막에서야 이제 좀 힌트를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아나패스예요. 네,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지난주에 드렸던 블라인드 종목인 LS 일렉트릭도 여전히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요. 분명히 오늘보다 더 좋은 일들만 혹은 더 강한 시장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한 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